정부는 이르면 내일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AEA 현지 파견 전문가를 현지 파견할 때 IAEA 쪽과 아무래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찬성적, 우호적인 분들이 또 전문가로 갈 수가 있겠죠. 핵 발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분들이 원자력 전문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환경 전문가들 같은 경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있어요. 그분들도 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점검한다고 했었을 때 거의 지난번에 이제 방류 이전에 우리 전문가단들이 한번 일본 쪽에 파견이 갔었죠. 하지만 그때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일본이 제공한 자료 더하기 일본이 말하고 있는 시설들이 말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지까지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들이 명백히 있는 겁니다. 저것만으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아직 아까 어민들이라든가 현지 분들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언제 올까? 오늘 아침에 저도 언론 기사들을 쭉 보면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마다 누구는 10년 걸린다고, 누구는 1년 걸린다고, 누구는 10개월에 올 수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당분간은 우려스러운 시각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세관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 전체 지금 수입 전면 중단을 일단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소금 사재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뒤늦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사회가 우리 같이 어떤 뭐 민주주의 사회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즉 일본에 대한 어떤 견제 성격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미일 회담을 했지만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이 대응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급적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인해서 또 뭔가 일본하고 어떤 외교적인 어떤 또 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어쨌건 지금 중국과 홍콩, 뭐 홍콩도 같은 중국이다마는 일단 일본산 수입물에 대해서 일단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본 정부 각국의 반응에 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국의 반응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찬성, 반대, 중간 수준으로 했는데, 박성규 의원님,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아사히 신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로시오 해류가 통과하는 주로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국가들은 찬성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엄격히 말하면 찬성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니까 또 IAEA의 철저한 검증 결과라면 우리는 뭐 신뢰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은 일찌감치 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했기 때문에, 물론 한 5%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지만 그런 입장이고요. 중국, 홍콩 여기에 마카오가 들어가는데, 뭐 마카오는 뭐 비슷하게 다 중국 그 이런 일부로 봐야 되니까요. 또 거기에 대만이 있고, 입장은 다르지만 이게 중화권 국가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은 중국과 입장이 뭐 주어만 떼면 어디가 이게 중국이고 북한인지 모르게 입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들은 세모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이제 반반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방류에는 그 일본이 국제 기준을 잘 지킨다면, 혹은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찬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아사히 신문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다시 1%포인트, 또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1%라는 게 뭐 보면 하지만 네. 비슷한 차원이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떨어졌다, 뭐 이런 측면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아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후쿠시마 이제에서 한 오염수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것들을 그동안 쭉 홍보를 해왔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이야기, IA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광우병이라든지 사드라든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저는 좀 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런 두 번의 중대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사드 같은 경우도 참외가 다 전자파에 튀겨서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 성주 참외 생산량이 굉장히 급격히 줄었고 농민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소고기집 하시는 분들 문 닫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다 괴담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 보니까 이번도 저는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요, 여야가 상대방 각자의 주장하는 거 뭐 그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일단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뭐 과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4, 5년 뒤에 오는데 벌써 무슨 멍게 먹지 말자 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한 공포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우리 수산업의 이 기반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무리 영향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2011년도에 좀 일본이 아무런 거치지 않고 이미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보다 훨씬 더 덜한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회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선동하는 것들 저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우리의 많은 지금 수산업에 횟집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활 기반까지도 붕괴하는 일은 진짜 여야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